말씀드렸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꼭 가로 채워넣기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을 할 때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고 낯선 용어들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기회니까 좀 충실한 학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과중부터 시작할게요. 네, 가입 과중은요. 가입하는 과중, 과실에 가입하는 과실의 중, 무게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가입 과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로로 하지 말고 복숭아로 할까요? 복숭아로 할게요. 복숭아 이제 무게보험 쪽으로 갈게요. 종합과실은 이제 무게보험이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복숭아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복숭아를 내 과수원에 복숭아가 100개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를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복숭아 이렇게 개수 100개가 열리니까 100개를 가입할게요가 이렇게 안 되고요. 복숭아 한 개당 300g 정도가 나가니까 100개는 30kg 30kg을 가입할게요. 그래서 30kg을 가입을 하는 거지 100개를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개당 평균 무게, 그러니까 복숭아가 보통 평균적으로 개당 300g을 하니까요. 몇 개 가입할 거예요? 100개요. 개당 얼마나 하죠? 300g이요. 그럼 요게 가입 과중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개수와 가입 과중 곱한 30kg이 총 가입 수확량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과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개당 평균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가입 가격은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30kg인데 가입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이냐? 30kg인데 키로당 3,000원이요. 그러면 네 90,000원이 되겠죠. 키로당 3,000원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격, 개당 가격이 아니고 평균 가입 과중으로 과실 무게를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킬로그램대로 환산을 해서 네,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격, 그럼 90,000원이 가입 가격이 되는 거고요. 나무 손해보장 같은 경우 나중에 나무를 또 보상해주는 나무 손해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한 주당 가격, 나무마다 달라요. 복숭아 나무는 10만원이고 자두나무는 5만원, 포도나무는 4만원, 나무마다 다르거든요. 그 주당 가격이 네, 그것들이 이제 주당 가격이 가입 가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평년착과량, 평년착과수, 표준수확량, 평년성이 그때 예고 드렸던 것들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오죠. 오늘은 이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평년착과량부터 볼게요. 평년착과량은요 이 평년착과수와 같이 묶어야 될 것 같고요. 표준수확량과 평년수확량도 지금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년착과량, 평년착과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이에요. 평년은 평균이란 뜻이에요. 네, 평자가 평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년착과량은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저가 종류 전 보험사고 시 감정 산정이 기준이 되는 수확량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저가와 착과량 조사료를 감안해 산출한다. 네, 말이 되게 어렵고 다행히 평년착과수는 평년착과량을 가입 과중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었는데 단위 문제거든요. 평년착과량은 킬로그램이고 평년착과수는 개수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개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했더니 무게를 곱했더니 량이 됐잖아요. 그거를 다시 평년착과량을 가입 과중으로 나누니까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년착과수는 평년착과량을 가입 과중으로 나눠 산출한 게 평년착과수고요. 다만 평년착과량이 그럼 뭐냐?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아까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거죠. 과수는, 그러니까 다른 보험은 그래요. 목적물이 있어요. 제가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 예를. 실제로 저는 시계 안 차고 다녀요. 네, 가난해서요. 명품 시계를 갖고 있는데 이 시계가 너무 귀해서 보험을 들고 싶어요. 그럼 이 시계에 대한 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 시계가 시중에서 2억짜리인데 이거를 보험에 가입을 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도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농작물재보험은 특이한 게 제가 사과과수원에 사과를 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300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주가 있어요. 사과 나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얼마나 사과가 열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과가 열린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과가 열리기 전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를 내가 10,000개를 가입을 해야 할지, 10,000개를 가입하면 개당 33개밖에 안 열리는 거잖아요. 100개씩 열린다고 가정하면 30,000개인데 그럼 30,000개를 가입을 해야 할지, 그죠?
100개 더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올해 농사를 망쳐가지고 뭐 50개밖에 안 열릴 수도 있고, 몇 개를 내가 가입을 해야 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거나, 아니면 적과 종료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과가 뭐냐면 몰아주기라고 하시면 돼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가 열려요. 한 과총에 5개가 열리는데, 가운데 놈, 제일 큰 놈, 실한 놈을 남겨두고 다 따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제일 실하네요. 그럼 얘를 남겨주고 다 따는 거예요. 그럼 영양분이 5개로 나눠갈 것들이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걸 적과라고 그래요. 미리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가 힘들면 미리 꽃을 따기도 해요. 그걸 적화라고 해요. 그건 꽃을 따고 과일을 따는 건 적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수원에 최종 사과가 몇 개가 달렸는지를 알려면 적과가 끝나야지 알 수 있어요. 적과 전에는 막 나무에 사과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으니,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나무에 사과가, 이거를, 그쵸? 몇 개 달렸는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얘를 한 개씩 남겨주거나, 혹은 거리 적과라고 해서 아예 다 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붙어있으면 얘를 아예 다 따버려서 거리를 일정 거리 유지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사과가 적정한 거리에 이렇게 질을 높이는 거, 상품의 질을. 적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과수원이 몇 개가 달렸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 이미 이 과수원은 사과 달리긴 달렸는데 이게 과연 몇 개가 남아있을까, 적과 후에를 알 수가 없어서 가입 수확량, 그리고 적과 종료 전에 혹시라도 보험에 사고가 났다면 그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줄었는지, 몇 개가 줄었는지, 몇 킬로가 줄었는지. 그래서 평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이 과수원에 과거 적과후 착과수량 조사 자료가 있을 거예요. 2015년에는 300주, 제 과수원에 300주의 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1000kg가 열렸다. 2016년에도 1000kg가 열렸어요. 2017년에는 농사를 망쳐가지고 200kg밖에 안 열렸고요. 2018년에도 1000kg가 열렸고, 2020년에도 1000kg가 열렸어요. 그러면 망한 거 하나 빼고요. 완전히 망했으니까. 2021년에는 원래 최저값은 빼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몇 킬로가 열릴까요? 물론 1000kg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제 열려봐야 하는 거고, 아니 올해 갑자기 농사가 잘 져가지고 1200kg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1000kg만 일단 하는 거예요. 예상이죠. 물론 이제 예상 수확량이에요. 그죠? 1000kg. 여기서 말하는 평년은 예상 수확량이에요. 1000kg 열릴 거야. 이 과거 자료를 봤더니 올해 1000kg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돼 라는 게 평년 착과량이에요. 그래서 해당 과수원의 과거 적과 후 착과량 조사 자료를 감안해서 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설명 듣기 전에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 점수 보험사고 시 감정 산정 기준이 되는 수확량인데, 해당 과수원의 과거 적과 후 착과량 조사 자료를 감안해서 산출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풀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 해당 과수원의 과거 적과 후 착과량, 실제로 적과가 다 끝나고 적과가 다 끝난 이후 착과 달려있는 사과의 양이 1000kg다. 실제 과수원 열린 양이잖아요. 이게 1000kg씩 열렸는데 그럼 내년에도 1000kg가 열릴 거야 라는 예상 감안해서 하는 예상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이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한 예상 착과량인 거죠. 그거를 가입 과중 무게로 나누면 평년 착과 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평년 착과량과 평년 착과수를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이제 또 두 개 수확량인데, 표준을 살짝 건너뛰고 평년 수확량부터 할게요.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수, 평년을 했으니까 우리 평년을 끝까지 가봅시다. 평년 수확량은 뭐냐?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에 산출한 해당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 평년 수확량 산출 관련은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또 읽어봐도,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평년 착과량과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인데, 그럼 얘는 왜 착과량이고 얘는 수확량이냐? 착과량은요, 개수보험, 사과, 배, 단감, 떨근감 이런 개수보험 안에서 과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착과, 달려있는 과실을 중요하게 위해서 평년 착과량인 거고요. 나머지 뭐 복숭아부터 옥수수 이런 것들 그냥 수확하는, 그게 중요한 거는 평년 수확량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평년 착과 기준인 거예요. 기준에 따른 차이인데, 평년 착과량은 나 원래 1000kg씩 열리는, 아까 제가 열리는 말씀드렸죠. 1000kg씩 달리는 그런 과수원이었는데 올해 300kg밖에 안 달렸네. 뭐 이런 그런 기준. 열리는이에요. 수확하는 이 기준이 아니라 1000kg씩 열리는, 그럴 때는 평년 착과량을 쓰고요. 혹은 평년 1000개씩, 300개씩 열리던 그럴 때는 착과 수를 쓰는 거고요. 평년 수확량은 나 원래 이만한 밭에서 옥수수를
1000km씩 수확을 했었는데, 1000km씩 막 났는데, 뭐 땅에서 돋아났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1000km씩 수확을 했었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수확량입니다. 내가 복숭아를 3000km씩 수확하던 과수원인데, 이럴 때 평년 수확량을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과 배당감 떫은 건 그 과수 사종에 대해서는 뭐 1000km씩 수확을 하던 과수원인데라는 표현을 안 해요. 개수를 위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과 배당감 떫은 감은 1000km씩 열리던 과수원, 나머지 품목들은 1000km씩 수확하는 과수원, 혹은 수확하는 농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개수보험과 무게보험을 구분하기 위해서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 배당감 떫은 감에는 보통 평년착과량을 쓰고요. 혹은 평년착과수를 쓰고, 나머지 품목들은 평년수확량을 써요. 그러면 이거 표준수확량은 뭐냐? 표준수확량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 방법, 비배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 산출한 예상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준수확량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5, 2016, 2019, 2020년도 예상 적과수가량을 조사를 하니까, 손해평가사들 여러분 손해평가사를 따시면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올해 가입수확량 혹은 평년착과량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험금을 막 받는 걸 보고 옆집에서 부러운 거예요. 저는 보험료를 보험금을 막 받네. 근데 내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가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저도 사과나무 밭이 있는데 가입할래요.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밭은 부사가 200주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밭은 얼마를 가입시켜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 밭은 이전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전 데이터를 토대로 올해도 1000km 열릴 거야 가 되는데요. 이 밭은 이전에 얼마가 열렸는지 조사한 이력이 없으니까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 혹은 농지별 재배 환경이라든가 재배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 수령 여러 가지들 따져가지고 그 지역 혹은 그런 재배 방식들 이런 토탈적인 평균을 때려버려요. 표준을 잡는 거죠. 얘가 표준이야. 이 지역은 얘가 표준이야. 이 품종은 얘가 표준이야. 이 방식은 얘가 표준이야. 이런 거예요. 부사 5년생 200주는 보통 이 정도 나오더라. 전국 표준, 지역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준수확량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과거에 내 통계가 아니라 이 지역 혹은 이런 재배 방식 등의 여러 통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지별 재배 환경이나 비배관리나 재배 방식 등 이런 통계를 바탕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수확량이 표준수확량이에요. 표준수확량은 보험에 첫 가입할 때 쓰입니다.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요. 그런데 평년수확량은 내 거예요. 표준수확량은 보험에 첫 가입할 때 이 지역, 평년수확량은 내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똑같이 평균을 따지는 예상수확량인데 표준은 그 지역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수확량이고 평년은 내 과수원의 평균을 바탕으로 한 예상수확량인 거죠. 그게 곧 평년착과량, 평년착과수, 표준수확량, 평년수확량입니다. 그래서 평년수확량 다시 읽어보면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그러니까 5, 6, 7, 8, 9 했었죠. 가입연도 직전 5, 6, 7, 18년도가 없네요. 네, 제가 빼먹었네요.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에 이거를 평균하는 거죠. 그런데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은 뭘까? 제가 빼먹었다고 그랬죠. 지금 5, 6, 2017년도는 200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2018년도가 빠졌네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써볼게요. 이런 거예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가 있다고 할게요. 2019년도엔 1000kg, 2017년도에도 1000kg, 2018년도엔 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요. 2019년도에도 1000kg, 2020년도에도 1000kg이다. 2018년도에는 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2021은 1000kg겠죠. 상식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2018년도에 이 지역의 평균이 500kg 밖에 안 돼요. 2018년도에 이 지역 평균이. 그래서 저는 그때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 안 한 연도를 빼고 내는 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연도는 데이터가 내과수원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5년 평균 될 때 내과수원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수치를 갖다 써요. 물론 표준 수확량이 500인데 제 평균 수확량이 계속 1000일 리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표준 수확량 수치를 갖다 씁니다. 제 과수원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거를 써요. 그러니까 보험에 첫 가입할 때 가입 수확량 결정할 때도 쓰이고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연도의 수치를 갖다 쓸 때도 표준 수확량은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요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이제 가입하는 수확량인데 평년 착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가 1000kg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한 70%만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700kg로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다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1000kg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100% 사이 이내로 50에서 100% 사이 이내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가입 수확량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평년 착과량의 50에서 100% 사이 내로 난 50%만 가입할래? 그러면 500kg만 가입할 수 있고요. 30%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값이 50%, 최대값이 100%. 1000kg 열리는데 막 1500kg 가입하고 이런 건 안 돼요. 네, 50에서 100% 사이로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입 수확량이에요. 적과 후 착과수는 아까 대충 설명드렸지만 몰아주기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과수원에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원래 과수원에 그 나무가 과실이 이렇게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양분이 다 이렇게 나눠서 갈 거 아니에요? 5개로. 그거를 한 개에 얘만 남겨주고 나머지를 전부 다 따버리면 얘한테 과실이 몰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곧 적과입니다. 그러면 그 적과를 요건데요. 지금 보시면 원래 5개, 3개, 4개, 5개가 달려있는데 3개만 따고 2개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도 2개를 따고 3개 남겨놨네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얘 딸 거고 얘 딸 거고 얘 따겠죠. 그래서 얘만 남겨놓거나 아니면 이거 좀 가깝다 싶으면 다 따버려서 얘까지 전부 다 따서 거리적 것까지 해서 얘만 남겨놓거나 이런 걸 적과라고 그러고요. 보실까요? 매실이고 막 세는 거예요. 이게 적과고 착과수인데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적과 혹은 자연적으로 떠진 낙과가 끝난 종료 시점에 착과수, 떫은 감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낙과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감 같은 경우에는 툭툭 버리거든요. 감을 나는 안 키우려 하면서 버려요. 그런 낙과나 자연 낙과나 적과가 끝난 그러면 실제로 다 따버리면 이제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남는 것들 있잖아요. 얘가 곧 내가 실제로 가지고 갈 내가 곧 실제로 수확해야 할 사과 혹은 과실인 거죠. 그죠? 그 전에 뭐 3만 개가 달렸든 10만 개가 달렸든 그거는 어차피 다 따내버릴 것들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적과 후 착과수 얘가 곧 적과 후 착과수 얘가 곧 내가 올해 수확해야 할 그 뒤에 재해가 없다면 고스란히 수확해야 할 개수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양이 붙으면 가입 과중을 곱해서 산출한 게 적과 후 착과수에 가입 과중을 곱해서 산출한 게 적과 후 착과 양이 되는 거고요. 그럼 기준 착과수는 뭐냐? 자꾸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을 나오는데 그럼 기준 착과수는 뭐냐?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수원별 기준 과실수예요. 아까 전에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평년 착과량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혹은 그거를 나눈 게 평년 착과수라고 그랬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기준 착과수고 그 기준 착과수에 가입 과정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고 그러면 평년 착과량과 기준 착과수는 뭐가 다르냐면 적과 종료 전에 보험 사고 시 왜냐면 얘는 나중에 적과를 하고 나서 총 몇 개를 내가 안고 갈지 아직 모를 때예요. 적과 이전이니까 가입을 할 때 갖다 쓴 평년 착과량으로 감수량 산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적과 후 착과수 이후에는 실제로 내가 과수원에 몇 개를 갖고 갈지 수치가 나오죠.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적과 전에 사고가 일어나면 내가 원래 1000kg 열리는 과수원이었는데 적과 전에 무슨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개수로 할게요. 설명의 편에서 1000개 열리는 과수원이었는데 적과 전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열리는 거 봤더니 500개밖에 안 열렸어요. 1000개 열려야 되는 과수원인데 그러면 기준이 되잖아요. 반밖에 안 열렸네 라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적과 후 착과수를 해보니까 800개가 열렸어요. 올해 내 과수원에는 적과를 다 하고 나니 8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800개를 이제 재해 없이 쭉 끌고 가면 이제 얘는 800개를 고스란히 다 수확을 할 수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200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600개가 남았죠. 그러면 그럼 이 200개는 비교했을 때 과연 몇 프로가 떨어졌느냐? 원래는 800개가 열려야 되는데 200개 몇 프로가 과연 떨어졌느냐? 이거를 기준을 삼으려면 얘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기준 착과 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보통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가 오차가수 때 1000개 저가 오차가수를 세보니까 1000개예요. 그래서 다 수확하면 1000개인데 태풍이 맞아가지고 200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800개만 남죠. 그러면 이 사람은 200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20%의 손해를 본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이 20%라고 하면 또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20%가 손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1000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착과수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기준착과수랑 저가오차가수랑 똑같네요. 저가오차가수를 해보니까 1000개인데 그 1000개가 곧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가오차가수 기준착과수는 똑같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요. 적과 이전에 재해가 없을 때는 저가오차가수가 곧 기준착과수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래 1000개 열리는 과수원인데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300개를 손해봤어요. 300개를. 그래서 냉해 피해로 300개를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가오차가수를 해보니까 700개밖에 안 열렸어요. 원래 1000개 열려야 되는 과수원인데 냉해 피해로 300개를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700개밖에 안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태풍 피해를 200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기준착과수, 보험금을 산정할 때 700개를 기준착과수로 놓고 200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적과 이전에 이 300개의 사고가 없었으면 1000개가 열린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0개 걸렸어야 되는 것처럼 700개에다가 300개가 이전에 사고가 없었으면 1000개가 열렸어야지 맞죠. 그래서 이 기준착과수가 적과 전 사고가 있으면 적과 전의 감소가 실수와 적과 착과수를 더한 게 기준착과수가 돼요. 이거를 한번 써볼까요? 위에다 쓸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착과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적과후착과수예요. 적과는 재해가 없을 때는. 적과는 재해가 있을 때는 적과후착과수에 그 이전에 사고를 입었던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한 게 기준착과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60%가 넘어요. 제 예상치 초기예요. 물론 요거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면 교재에도 저 요거를 실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 요거의 정의 때 이미 나온 김에 설명 같이 드렸어요. 아마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 과목을 먼저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 기준착과수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과목에서 또 이거 이제 계산 문제를 푸실 때 먼저 접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설명드렸고,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거에 대한 예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적어두시고요. 기준수확량은 이제 기준착과수에 가입과 좀 곱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길어지면 졸리니까요. 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제 부산 관련 용어들 조금 먼저 하고,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복습 계속 예습은 여러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실 예습을 해도 이 영어 복습하는 게 되게 난해해서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습 설명 안 듣고 지금 여기 있는 평면적 관련부터 기준수확량을 계속 읽으셨던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이 학습 플랜을 좀 짜세요. 손해평가사는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복습을 하시면 지금 설명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평면착과량, 평면착과수, 표준수확량, 평면수확량, 가입수확량, 적과후착과수, 적과후착과량, 기준착과수, 기준수확량을 읽어보시면, 이 뜻까지 다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예습보다는 복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산 관련 용어 쪽 이쪽을 예습하시기보다는 이쪽을 복습을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부산 관련 용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강의를 한번 돌려서 우리 인강의 그 장점이 그거잖아요. 몇 번이고 다시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꼭 잡고 가셔야 뒤에서 안 헷갈려요. 이 부분 잡고 가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사항 그 Q&A 게시판에 1번 묻고 답하기란 아시죠?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제가 요즘에 날짜라는 걸 잘 몰라요.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다음은 금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습보다는 복습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